안녕하세요. 사과 의료기관 이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관 이용하기와 관련해서 EPS 토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유형과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문제 유형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증상 확인하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라는 게 증상인데요. 보통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죠. 그럴 때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증상입니다. 이거는 보통 듣기로 나오는데요. 듣기를 할 때 들으면서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침도 하세요?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아니에요? 이 두 개 다른 거 알아야 해요. 자, 남자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맞죠? 그럼 이거는 듣기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서 같이 풀어야 돼요. 목이 아프고 목이 아파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그리고 추워요. 춥습니다. 기침도 하세요?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이렇게 정답을 찾아야 돼요. 다 들은 후에 정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들으면서 같이 찾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세요. 한번 볼게요. 증상을 이야기할 때 선택지를 보면서 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맞죠? 들은 후에 답을 찾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래서 증상이 맞는 것은 또는 증상이 아닌 것은 문제 잘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증상인 것과 증상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뭐뭐는 안 해요. 뭐뭐지 않아요 하면은 증상이 아닌 것이죠. 기침은 안 해요. 그러면 기침. 열은 안 나요. 열은 나지 않아요. 목은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증상인 것, 증상이 아닌 것 들으면서 구별하면 됩니다. 자, 보통 듣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오래가네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하고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침만 좀 해요. 약은 먹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자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아닌 것, 문제 확인해야 됩니다. 여자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열도 났어요. 기침도 했어요. 추웠어요. 맞죠? 열이 났습니다. 이거 맞아요. 추웠어요. 맞아요. 기침을 했습니다. 맞아요. 콧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여자의 증상이 아닌 거 콧물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콧물이 나다. 발음 콧물 이렇게 나지 않고요. 발음은 콧물 이렇게 들립니다. 콧물이 나요. 콧물도 나요. 할 때 사운드 들리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 증상 확인하기. 뭐뭐인 것은 아닌 것은 문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아닌 거 맞는 거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치료 방법 확인하기. 어떻게 치료해야 해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문제 먼저 확인해야죠. 남자는 언제 약을 먹어야 합니까? 했어요. 언제 약을 먹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뭐 하루에 한 번, 식전, 식후
후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웨이 씨, 약 나왔습니다. 이 약은 언제 먹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에 식사하신 후에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자, 하루에 2번. 아침하고 저녁, 그리고 식사하신 후 밥 먹고 나서, 자, 하루에 2번 들어야 되죠. 하루에 2번. 아침 먹기 전에 하루에 1번. 땡.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땡.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땡. 하루에 2번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아침, 저녁 먹은 후에, 맞죠? 먹다, 식사하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거 잘 들어야 되죠? 1번, 2번, 3번이에요. 자, 하루에 2번 하니까 1번, 하나, 둘, 셋, 3번, 하나, 둘, 2번, 하나, 둘, 셋, 3번. 2번은 3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질문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 밥 먹었어요? 질문하는 사람. 네, 먹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죠. 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언제 먹어요? 라고 질문하면 아침 먹은 후에 드세요. 이게 대답이죠. 자, 식사 후에 드십시오.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붕대를 감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죠? 증상과 관계 있는 치료 방법을 기억합니다. 뭐 다쳤어요? 피가 나요? 연고를 발라요? 부러졌어요? 깁스를 해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픈 곳과 그때 가는 병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눈이 아프면 안과.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내과. 귀가 아파요? 코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디에 가요? 이비인후과. 그죠? 또 뼈가 부러졌어요. 팔,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 그리고 피부 가려워요. 알러지 생겼어요. 피부과. 다 기억하죠? 자, 아픈 곳과 그때 가는 병원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언제 손을 다쳤어요? 3일 전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병원에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내 생각이에요. 은 것 같다, 을 것 같다. 같은 문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서 오늘 왔어요.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료 방법이죠. 약도 드셔야 합니다. 먹어요. 연고 발라요. 소독도 해요.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죠? 남자는 오늘 다쳤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언제 다쳤어요? 3일 전에 다쳤어요. 오늘 다쳤어요. 땡. 남자는 오늘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아파서 오늘도 손이 아파요. 남자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도 드셔야 합니다. 이거 먹다 드시다 같은 거 우리 했죠? 예, 먹다 드시다, 자다 주무시다, 주다 드리다 했죠? 예, 약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맞네요. 딩동댕. 남자는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연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연고 발라야 해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땡, 정답은 3번. 이거 여러분 듣기로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하나씩 들으면서 바로바로 표시해야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유형 볼게요. 응급처치 방법 찾기. 응급처치라는 것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아주 급해요.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응급처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눈이 왜 그래요? 아주 빨개요. 눈 빨간색이에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 은 것 같아요 문법 했어요. 그죠?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 병원에 가기 전에, 기 전에 했죠? 흐르는 물로 눈을 씻으세요. 눈을 흐르는 물로 이렇게 씻어야 돼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씻은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왜? 약 눈에 계속 있으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눈을 씻어야 해요. 눈을 씻은 후에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흐르는 물로 눈을 씻으세요. 병원에 갑니다. 약품을 넣습니다. 눈에 약을 넣습니다. 물로 눈을 씻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4번. 물로 눈을 씻습니다. 자,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을 먼저 찾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찾아요. 지금 여기는 무슨 문제예요? 눈에 약품이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죠. 눈에 약품이 들어갔어요. 손을 대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자, 이런 현재 상황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 있죠. 아니면 뭐뭐뭐뭐 해야 해요 라는 말 잘 들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소독을 하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창문을 여세요. 밖에 나가세요. 이런 거 있어요. 자, 눈을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것도 듣기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마리아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이거 얼굴 색깔 좋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네, 속이 안 좋아요. 위가 조금 좋지 않아요. 토할 것 같아요. 페인트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뭐 이야기했어요? 지금 상황 이야기했어요. 상황 또는 증상. 우리 처음에 했죠. 문제 유형 1 증상. 상황이나 증상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네,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지금 페인트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밖에 나가야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후에 뭐 합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네, 여기 지금 방 안에 페인트 냄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응급처치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잘 들어야 해요. 자, 그 다음 한국의 의료기관 정보 확인하기. 한국의 의료기관 몇 가지 있어요? 병원, 약국, 하나 더? 네, 보건소 있어요. 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팁 선생님이 어휘 문법 하는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거를 잘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자, 지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이거는 읽기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예방주사가 뭐예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사를 맞아요. 예,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병원에서 맞을 수 있어요. 또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디가 더 싸요? 보건소가 더 싸요. 병원 조금 비싸요. 자, 병원보다 뭐가 훨씬 싸니까 그럼 병원보다 싼 곳, 여기 병원보다 싼 곳 들어가야 되죠? 어디가 병원보다 쌉니까? 그렇죠. 약국, 시청, 보건소, 경찰서 어디? 보건소가 훨씬 싸요. 맞죠? 그리고 약국, 시청, 경찰서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어요. 예방주사는 병원하고 보건소 두 군데서 맞을 수 있어요. 자, 한국의 의료기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한국 의료기관 특징을 기억합니다. 병원보다 보건소가 쌉니다. 어디가 싸요? 보건소가 싸요. 보건소는 지역마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알아야 돼요. 병원에서 약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약은 어디에서 사요? 약은 약국에서 사요. 무엇을 받아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어요. 자, 요거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읽기 문제입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웨이 씨도 기침을 하고 열도 많이 났습니다. 기침, 열, 여기 뜨거워요. 오늘 회사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띵.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 받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약을 살 수 있죠? 네, 약국. 그렇죠? 약국에 가야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약국이 되겠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다. 이거 처방전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약국에서도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 볼게요. 병원 안내문 이해하기. 안내문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의 입구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병원 안내문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안내문 볼 수 있어요. 병원 안내문은 뭐 이렇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몇 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여름 휴가는 며칠입니다. 이 동안 진료하지 않습니다. 또는 병원 이사했습니다. 병원 이사하는 거 뭐였어요? 이전, 맞죠? 이전했습니다. 이전합니다. 이런 거 안내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내문은 볼까요?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3월 1일부터 토요일도 진료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토요일 진료 안 했어요. 그죠? 3월 1일부터 토요일도 진료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토요일은 점심시간이 없어요. 쉬지 않아요. 한국병원 했네요. 그럼 뭐예요? 하나씩 찾아야죠. 월요일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있어요. 그죠? 땡. 한국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토요일도 진료합니다. 그 전에도 한국병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진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한국병원은 토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아니고 토요일도 문을 엽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땡.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여러분, 평일이 뭐예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이게 평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안내문 문제는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할까요? 자, 안내문은 부분을 묻는 문제는 그 부분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몇 시까지 합니까? 하면은 토요일 진료 시간 그것만 보면 돼요. 진료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또는 이전 날짜 이런 것만 물어보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처럼 전체 안내문에 대해 바른 것은, 틀린 것은, 뭐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러면 전부 다 봐야 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문제는 맞는 것 찾기, 틀린 것 찾기 문제를 먼저 확인한 후 하나씩 봐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바르게 설명한 거. 이거 뭐 다 봐야 해요. 맞죠? 약국 이전 안내. 이전 뭐예요? 약국 이사했어요. 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약국 이전 안내. 4월 1일. 언제? 날짜 4월 1일. 사랑약국이 한국병원 앞으로 이전합니다. 네, 이전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자세한 위치는 약도를 참고하세요. 약도가 뭐예요? 이렇게 길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게 약도예요. 약도. 자, 그러면 연락처 전화번호 있어요. 사랑약국이 문을 닫습니다. 아니고 뭐 합니까? 이전합니다. 이거 땡. 한국병원은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병원 앞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유명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땡. 사랑약국이 새로 문을 엽니다. 새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사합니다. 이사. 땡. 사랑약국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딩동댕. 자, 여기에서 뭐예요? 이전하다 라는 동사만 알면 문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전하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이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요. 이전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의료기관 이용하기와 관련된 문제 유형 5가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공부한 다음에 책으로 한 번 더 꼭 복습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